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사진은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나뉩니다. 크게 보면 순수사진과 상업사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다 보면 나는 대체 어떤 분야에 속하는 걸까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최영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년 동안 백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지금 백수 12개월 차 최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나본 출연자 중에 가장 독특한 자기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수도 직업인 거죠, 이제? 그렇죠. 정말 그럼요. 힘들더라고요. 네. 오늘 작가님 만나서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이제 사진을 전공하는 분들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이 아마추어 분들, 사진을 어느 정도 찍어 오셨던 분들한테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작가님의 개인 사적인 그런 히스토리 뭐 10몇 년 정도 되겠죠? 네, 그 시간에 이야기를 쭉 해볼 건데 작가님은 대학에서 순수 사진을 전공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순수 사진 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는 갤러리에 가면 볼 수 있는 뭔지 잘 모르겠는 사진 이렇게들 네. 많이들 아시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 시각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내가 보는 거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그런 게 순수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순수 사진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상업 사진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기술적인 요소로 사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순수 작업은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내 요구에 그렇죠. 의해서 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거가 되겠네요.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가님 이력을 이렇게 쭉 먼저 좀 봤어요. 근데 그렇게 순수 사진을 전공하신 분이 실제로는 졸업도 하기 전에 상업 네. 스튜디오, 그것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사진 작가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또? 이렇게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3년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돈벌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치 않은 이제 그 시점에 소개를 받게 돼요. 이런 진주의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뭐 한번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한번 면접을 봐라. 일해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광고 작업이 잡혀 있어서 그거에 혹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20대를 상업 스튜디오에서 쭉 보내셨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뭐 7년 이렇게. 네. 7년 넘게. 그러니까 자기 20대 아주 젊은 시절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또 그만두셨어요? 네. 왜 원래 그런 소질이 거죠?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소질이 없더라고요. 적성을 찾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나를 발견하게 네네. 된 이런 근데 거? 너무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이분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를 발견하면서 이 화려한 뒤에 또 뭐 어두운 면도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네, 저는 제 적성에는 안 맞더라고요. 작가님 보내신 사진 중에 가족 사진을 제가 봤어요. 네. 이게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스토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교 친구인데 이제 계속 친구 관계였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친구 인생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었었죠. 계속 이제 관계가 있었으니까 결혼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고 뭐 그러면서 가족 사진 한 10년에 걸친 가족 사진 프로젝트를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족 사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진, 상업 사진의 그런 영역으로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업 사진을 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사진의 분야를 자연스럽게 찾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많은 그 사진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또 사진을 공부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내가 이걸 왜 찍고 있나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나요? 네. 뭐 카메라 들 때마다 하죠. 네. 이 사진 찍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시간이 꽤 길게 걸렸을 것 같은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게 느껴졌던 거는 그냥 내가 카메라를 든다고 상대방의 의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뭔가 호흡을 한다는 기분이어서 오히려 적성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가족 사진이라고 해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나 이런
어떤 이제 한 번 촬영하고 두 번 촬영하고 세 번 촬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같이 좀 편안해진다는 거. 내가 카메라를 들어도 이 사람이 카메라를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찍고 나는 찍히고 이런 것들 같이 숨 쉬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짧은 호흡으로 금방 만나고 뭔가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런 게 끝나는 아닌 작업이 거죠. 아니라 네. 정말 작가가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 다큐멘터리라는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것들처럼 상업 사진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디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상업은 맞죠? 좋습니다. 확실히 이 긴 시간에 걸쳐서 촬영이 된 사진이라 그런지 어떤 한 개인의 역사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도 들고. 자, 작가님, 이제 뭐 상업 사진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순수 사진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인 작업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사진도 찍고 하시니까 확실히 다른 작가들보다는 다양한 장비를 좀 활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순수 사진이냐, 상업 사진이냐 이런 거보다는 사실 네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카메라 쓰고 있냐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카메라 쓰시나요? 저는 네, 뭐 기계치 뭐 이런 뭐 많은 여자들이 그렇지만은 저는 별로 장비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뭐 디지털 카메라, 뭐 이제 뭐 마크2 같은 거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필름 카메라가 이제 예전부터 작업을 해왔으니까 필름 카메라가 몇 가지가 또 있고, 그게 다네요. 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몇 개랑 뭐 집에 몇 개 더 많지는 않죠. 네. 지금 작가님이 가져오신 카메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몇 개 없진 않아요. 저도 막 보니까 탐이 나는 그런 카메라도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카메라 많은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저 가장 큰 카메라거든요. 네. 어떤 카메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큰 필름이 들어가는 그냥 대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도 뭐 스튜디오용에서 쓰는 뭐 뷰 카메라가 있고 밖에 쓰는 필드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는 필드용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랜드스케이프나 이런 거를 찍는 카메라인데 뭐 잘 몰라요. 제 거지만 그냥 뭐 큰 필름이 들어가는 굉장히 번거로운 그냥 예쁜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뭐 이런 카메라인 것 같아요. 큰 필름이라는 게 지금 이 옆에 있는 네, 이 필름을 일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만한 필름이 카메라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만한 필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마치 사진처럼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네, 보니까. 이거는 또 슬라이드 필름이라. 네. 이런 필름 쓰면 뭐가 좋은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의 장점은 특히 디지털을 쓰다 보니까 더 그런 장점이 부각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컷 찍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어떻게 뭐 잘라서 뭐 들어갈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과의 저랑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컷을 찍는데 그렇다고 막 보통 디지털 카메라처럼 막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컷에 대한 소중함과 아니면은 뭐 거창하게 말할 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삶의 숨이 좀 템포가 좀 길어지면서 숨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숨을 좀 저는 거기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뭔가의 그거를 느꼈고. 그럼 네. 확실히 필름 카메라 그리고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 대형 카메라를 쓰는 거는 일부러 좀 쉬엄쉬엄 가기 위한 뭐 어떤 장치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마 초반에는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퀄리티나 아무래도 필름이 커지니까 거기에 초점이 잘 맞고 그러면 이제 확대를 했을 때 뭐 덜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럼 수많은 기술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 때문이었던 것 같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런 템포 때문에 이거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디서 다 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카메라들은? 그러게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사실 뭐 홈쇼핑에도 요새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뭐 필름 카메라들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 지금도 굉장히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큰 카메라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영향으로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있길래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를 사왔어요. 2003년에. 그럼 네. 쓰신 지는 10년이 넘은 카메라인 거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작은 카메라도 보이네요? 아주 작은 듬이라고 써 있나? 네, 뭐 이 캐논 하프 카메라라고 이건 또 되게 이제 보통 35mm를
잘라서 그 반만큼 찍히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36장 혹은 24장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그 필름을 가지고 필름을 넣으면은 이제 24장짜리는 이제 48장이 장.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72장이 되는 거고. 좋은데요? 아, 그렇죠. 네. 좋죠. 네. 좋습니다. 그 필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통 직접 현상하고 인화하시고 하잖아요. 네. 작가님도 직접 하시나요? 네, 흑백만 네, 현상하고 네, 프린트하고 하고 있습니다.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볼 수 네.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뭐 2장 네. 어떻게 아, 하죠? 이거요? 아,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보이시나요? 와, 이렇게 확실히 저희가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사진을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랄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선명하진 않은데요.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진 한 장 뽑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한 장이 나오기까지의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일반 그냥 이나지 프린트하니까 느낌이 덜 났는데 거기에는 약간 포그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약간 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진 항상 다른 사진을 뽑아왔다가 이 이나지를 구하고 뽑아보니까 이 사진이 더 완성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뽑은 지 뭐 몇 년 만에 그냥 이 컷은 이 느낌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한 컷을 뽑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확실히 뭐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사진은 그냥 맡겨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프린트까지도 작업의 뭐 일환으로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디지털의 장점,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호흡도 조금 짧게 힘들지 않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이렇게 작가님의 개인사적인 이야기, 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필름을 쓰고 있는 이야기, 직접 현상하고 인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일부러 좀 천천히 가려고 네. 애를 쓰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살아온 태생이나 원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상도 약간 성질이 급하고 저도 약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리고 디지털은 잘 맞죠. 왜냐면 급하게 빨리 많이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자체가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거기에서 되게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나의 그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찾은 게 필름 카메라도였던 것 같아요. 억지로 뭐 갖다 붙이면. 네. 작업 방식을 통해서 내 호흡에 맞는 그렇죠. 네, 네. 사진을 찍어간다. 확실히 작가님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다양한 경험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맞는 분야를 이렇게 찾아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뭐 새로운 작업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새로운 작업은 뭐 제가 특별하게 그거를 구상을 안 해도 인생은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뭐 저는 여기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디벨롭 할 것인가. 이 친구의 뭐 가족 사진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상황이 변해가는데 나는 어떻게 이 삶에 침투를 해서 많은 걸 담아낼 것인가. 그다음에 뭐 이런 풍경 사진도 제가 보는 거를 어떻게 보고 뭘 보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거를 계속 디벨롭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벅찰 것 같아요. 내일부터 새로울 거니까. 네. 작가님 이렇게 만나보니까 한 명 마치 뭐 철학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보면서 내가 가장 찍고 싶은 사진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순수 사진과 상업 사진 어떤 게 정답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겠죠.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고 꾸준히 셔터를 누르다 보면 유난히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나만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찰칵찰칵 나시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